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그래서 정리되어 전 시간에 있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기사 CBT 2024년에 나온 거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정리한 거는 제가 시험본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받았고요. 문제를 갖고 이 보기를 업데이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리플 카운터의 그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시라고 했는데요. 이 리플 카운터를 모를 수 있죠. 그래서 리플 카운터는 비동기식 카운터다. 우리가 비동기식 카운터라고 시험에 나오면은 동기식 카운터를 이제 생각을 해서 두 개를 유추하면 되는데 문제가 리플 카운터라고 나오면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죠. 리플 카운터는 비동기식 카운터로서 동기식이 좀 더 빠르겠죠. 그래서 동기식이 속도가 더 빠른 거고, 그래서 리플 카운터는 비동기식이다라는 걸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게 아니고 동기식보다 속도가 늦고요. 리플 카운터는 비동기식으로 회로 구성이 간단하고 그래서 구현이 쉽고 전 단의 출력이 다음 단의 트리거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플 카운터 부분 참조하시고요. 24번 다음 중 10GBps 이하의 광통신의 디지털 전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변조 방식은 해서 10GBps 이하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 전송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광전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STM 여기서는 64 이하를 얘기하는 거고요. OOK라 해서 온오프 키잉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광통신에서 STM 64인 64가 10G를 의미하는 거고요. 10G 이후에 256부터 이제 40기가로 올라가는데 40기가부터는 이제 코히리언트 방식으로 사용해서 위상과 주파수 편광으로 인코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5번 강통신에서 코어 내부로 빛광이 전반세에 일어나기 위한 최소 입사각과 인계각이라고 하는데 인계각 구하라고 했는데 코어가 있고 코어를 둘러싸 이렇게 클레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빛이 들어오는 거죠. 빛이 들어오는 요 각도를 얘기하는 건데 요 각도에 대해서 우리가 누메릭 팩처는 여기 보면 사인 세타의 요 C라고 해서 요 사인 세타 C를 기반으로 해서 C는 사인의 인버스의 누메릭 팩처로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누메릭 팩처는 루트의 n1의 제곱 마이너스 n2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정답을 1번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유사한 문제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관각에 대한 공식을 구하는 건데 여기 보면 굴절률도 주어졌고 위상 상수와 광섭률 반지름으로 주어졌는데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관각에서 똑같은 문제를 보고 있는데요. 문제를 유추한 거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답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번 다음 중 광섭률이 어느 부분을 설명한 것인가? 광을 전송하는 영역으로 거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빛이 반사하고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구성됐다. 그래서 광을 그 전송한 영역으로 거울과 같은 역할에서 이제 전반사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이제 코어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어는 실리카 등의 유리로 사용되는 것으로 빛이 반사하면서 전파해 나가는 영역이다. 28번 DWM에서 사용하는 파장, 이건 또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겠죠. 이렇게 파장 대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그 O, E, 드, 실, 레, U 밴드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죠. 그래서 광통신에서는 이제 C 밴드에서 1530에서 1565 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WDM은 그 댄스 파장이기 때문에 이 대역을 사용하는 거고요. CWDM은 이렇게 듬성 대역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ITT 기준으로 1528회부터 1563인데 그걸 통쳐서 1530에서부터 1565로 이렇게 표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DWDM에서 사용하는 파장 대역은 그래서 파장 대역이 되게 DWDM은 댄스이기 때문에 되게 그 오밀조밀한 거죠. 그래서 0.4, 0.8, 1.6 그래서 0.4가 제일 이제 울트라 댄스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주파수가 더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나노 대역은 CWDM에서 사용하는 파장입니다. CWDM. 그래서 참조해서 정답을 1번을 잡으셔야 됩니다. 정답이 이건 1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예. 30번 다음 중 이동통신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국내 표준과 주파수 대역이 옳게 표시된 것은 해서 이것도 공부를 안 하면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동환경에서 우리가 이동환경이 멀티미디어 신청하는 거를 우리가 TDMB라고 합니다. TDMB의 그
그 주파수 대역은 174에서 2126MHz를 사용합니다. ATSC 1.0은 이동 환경이 아닌 거죠. TDMB는 여기 대역이 틀린 거고 ISDB는 저희가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 주파수 대역 그 정리해서 174에서 2126MHz로 사용하는 대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2.4GHz 대역을 사용하고 ISM 대역을 이용해서 10m 거리에서 4Mbps 전선 속도로 노트북 PDA 등등에 사용된다. 피코넷과 스캐터넷, 피코넷과 스캐터넷이 나오면 블루투스라는 걸 바로 잡아내셔야 되는 거죠. 정의하고 주파수 대역 확산 기술로 FHSS 방식을 사용하고 초당 1600번 대역한다. 변조 방식은 GFSK를 사용하고 베이스밴드 A에서 TDD, FDA를 사용한다 해서 이거는 블루투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중 스마트 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빈칸이 적당한 것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측정, 기록,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신체, 운동 정보, 환경 정보 등을 제공하여 착용형 무엇과 무엇이 결합되어 다양한 정보기기를 통해 게임, 가상현실을 알 수 있다. 착용형 스마트 기기, 스마트 센서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양한 정보기기를 통해 기술할 수 있는 거에서 이거를 사물 인터넷 기술에서 우리가 그 IoT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스마트 기기냐 스마트 센서냐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스마트 장치 또는 스마트 디바이스는 기능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응용 프레임을 통해 상당 부분 기능을 변경하여 확장할 수 있는 제품을 가리키는 거고요. IoT 인터넷 오브 띵은 가전제품, 모바일 등 웨어러블 등 다양한 거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스마트 장치 또는 스마트 기기로 해서 요거를 1번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헷갈리기 때문에 요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3번 다음 중 FEC 포워드 에러 컬렉션 코드 방식 중 블록 코드 방식이 오류 정정 부호가 아닌 것은 해서 우리가 블록 코드 방식에서 밑에 다시 정리를 해놨는데요. 비블록 코드랑 블록 코드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블록 코드가 나오면은 비블록 코드랑 3대 용어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비블록 코드가 크게 터보 코드, 컨볼루션 코드 요걸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코드랑 터보 코드는 비블록 코드고 해밍 코드, BSC, RS 코드는 블록 코드로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4번 다음 중 FEC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FEC는 포워드 에러 컬렉션에서 이거를 데이터를 수신하면은 수신한 거를 내에서 이제 그 정보를 그 수정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채널을 사용하지 않죠. 송sun 시간에 연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리던던시 비트에 의해 여기 보면 이제 별도의 리던던시 비트가 있는 거죠. 수신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정정을 위해서 자체 해결하는 거죠. 재전송하는 것은 이건 ARQ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35번 그전에도 출제가 됐던 거죠. 지구에서 통신 위성까지 거리가 36,000. 지구에서 발사된 전파가 통신 위성을 경유해서 지구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이론적인 시간. 지구가 있고 위성이 이렇게 띄어져 있는 거고 갔다가 오는 거죠. S는 VT인데 거리가 2배의 S로 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 S를 D로 놨고요. 높이가 36,000km고 그래서 왕복하는 높이로 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으로 놓고 해서 풀면은 3 곱하기 10의 8승의 속도가 되는 거고 거리는 2에 36,000의 km니까 10의 3승을 해서 풀면은 240ms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240ms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36번 다음 중 TCP 헤더에 포함되지 않은 필드는 TCP 헤더 구조 우리 책에 있으니까 별도로 보시고요. 시퀀스 번호, 응답 번호, 포트 주소, 전송 속도에서 전송 속도는 별도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37번 홈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에서 전자서명 및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것은 보안에 어떤 요소와 관계가 있는가? 전자서명 및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보안에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 그래서 기밀성은 이제 접근하고 관련된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무결성과 가용성인데 여기서는 이제 무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결성은 데이터 품질의 보안 요소를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무단 데이터의 변경 방지하는 규칙과 표준을 시행하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용성은
가용성은 승인된 사람만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를 완전히 보호하는 전자서명이라든지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의 무결성이라고 답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38번 이것도 기출문제인데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결함 오동작 발생 시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 이거 결함 허용 시스템, 폴트 톨러런스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FTS 참조하시고요. 39번 DHCP 구성하는 주요 기술이 아닌 것은 DHCP는 서버에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PC가 그 IP를 그 자동으로 할당 받는 거기 때문에 DHCP 서버가 필요하고 중간에 릴레이가 있을 수도 있고 DHCP 여기 에이전트랑 클라이언트랑 헷갈리게 해놨는데요. DHCP 클라이언트는 요 PC를 얘기하는 거고요. 에이전트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요 페이지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0번 카운터가 500개일 경우 최소 플립플롭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출인데요. 카운터를 이용한 플립플롭의 개수 요 2의 n-1승분호 더 2의 n승 사이 2의 요 n이 있는 거죠. 그래서 500을 2의 n승을 해서 풀었을 때 500은 256과 512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 필요한 거는 여기 보면 그 2의 8승으로 해서 8개가 있으면은 500보다 적기 때문에 얘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2의 9승으로 해서 n이 9로 해서 9개를 잡으셔야 됩니다. 41번 다음 중 무선랜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89.11 BGAN 그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죠. BGAN AC AX B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B 89.11 B B가 제일 빠른 거죠. 이거 B랑 좀 헷갈리게 해놨네요. 그래서 이거 정답을 4번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42번 10진수 0.375를 2진수로 변환하면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2진수로 변환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소수에 곱하기 2를 곱해서 이 올림수를 계속 다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림수를 0, 1, 1에서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뒤가 다 떨어질 때까지 계산하고요. 그러면은 요 아래에서 위로 얘를 적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0. 여기 보면 0, 1,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진수가 되는 거죠. 여기는 0.011 이렇게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3번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